라이프 스타일과 하이엔드를 절묘하게 조합시킨 스피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WAF라고 있죠. 와이프 억셉턴스 팩터예요. 네. 거의 100점을 줘도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싫어할 부인분은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드디어 저희 향동시청실의 첫 번째 리뷰를 찍게 된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목입니다. 네, 퀄리티 캐스트 이승목 대표님을 모시고 첫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 처음 와보셨는데 시청실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좋네요. 생긴 것도 좋지만 음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죠? 예. 그냥 인사차례로 하시는 말씀 아니죠? 아니요. 전에 왔을 때는 네. 맨 처음 왔을 때 공사 중이었잖아요. 네. 좀 울려서 소리를 어떻게 잡나 걱정했는데 뭐 잔향감도 적당하고 흡수감도 좋고 좋네요. 오늘 이제 이렇게 이승목 대표님을 모신 게 옆에 있죠? 이 데이븐이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네, 본사에서 데이븐이라고 읽어달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뭐 다본이라고 있나 다본느라고 있나 했더니 이게 덴마크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데이븐에서 이 레퍼런스 1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제품이라고. 네, 작년 말쯤에 나왔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스피커를 저희 이제 향동시청실 첫 번째 리뷰 제품으로 선정하게 된 게 지난 3월 달에 서울국제 오디오쇼요. 예. 저 콘라드 호텔에서 열렸던 부스 쭉 돌아다니는데 스피커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제 개인적으로 서울국제오디오쇼 스피커 1등.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오디오쇼 끝나면 시청실 이전할 건데 예. 이전 첫 리뷰로 이 스피커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리뷰를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븐이라는 브랜드를 수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와이파이 미엔드라는 모델이 있는데 네. 미엔드 모델을 한 4년 전부터 네. 수입을 하기 시작했죠. 다른 모델들도 있는데 일단 당시에 데이븐에서 나온 새 모델이었고 그 와이파이 스피커 미엔드 모델부터 수입을 하기 시작했죠. 이 스피커를 왜 수입하게 되셨어요? 미국에 있는 제 아는 평론가가 응. 이거 좋다. 어. 그 사람은 제가 수입하는 줄을 몰랐어요. 응. 좋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응. 그래서 그럼 수입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네. 수입을 하셨는데 그래서 딱 들어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처음 들어봤을 때. 처음 들어온 날이 공교롭게도 하이파이 클럽 쇼 전날이었죠.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번인을 시켜서 어떻게 들려드려야 하는데 번인 시키기 전부터 소리가 좋았어요. 아, 그럼 콘라드 호텔에서 예, 처음 예. 까갖고 처음 들어본 거였어요? 듣고 그래서 안심을 했고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스피커를 준비를 했어요. 혹시나 플랜 B로. 그렇죠. 안 좋으면 안 한다. 근데 마침 좋아서 했는데 대표께서 그 다음날 와서 또 들어보시고 좋다고 리뷰까지 하시자 하니까 아니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예. 예? 손님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죠? 예. 원래 이 데이븐 스피커가 이 디자인이 굉장히 좀 유니크한, 북유럽 스타일. 그죠? 예, 북유럽 가구 스타일 하면서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않는 디자인 스피커로 네. 예. 국내에도 몇 해 전부터 여러 번 보였었어요, 모델별로. 예, 한 10여 년 전부터 보였죠. 약간 이 의자 모양 그 스피커도 있었고 샴페인잔 모양 예, 그런 것도 이런 있었고. 스피커도 있었고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그 유니크한 라이프 스타일 스피커로 알고 있었는데 네. 오디오쇼 때 레퍼런스 원 스피커를 듣고 이거 딱 내 취향이다.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그 브랜드지도 몰랐어요. 데이븐이란 브랜드도 뭐 잘 알지 못했고 그냥 그 또 예전에 봤던 그 데이븐 스피커의 독특한 디자인도 아니고 근데 일단 디자인도 너무 괜찮고 소리 너무 좋으니까 리뷰를 하자 해갖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이 스피커 만든 회사가 그 회사였어? 회사였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하이엔드 브랜드죠. 그래서 오디오 성능은 물론 예술적 디자인과 가구적 감성을 강조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쭉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일단은 스피커를 예술로
라는 캐치프레이드로 네.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인데 글쎄요. 이렇게 본격적인 하이엔드급 스피커로는 이 레퍼런스 모델이 처음 나온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조금 더 이제 가구적인 형태, 데코의 형태가 있었는데 본격적인 하이파이 성능을 지향하는 하이엔드 성능을 지향하는 스피커는 처음이죠. 그래서 레퍼런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유럽 가구 스타일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서 영감을 받은 이제 곡선형 디자인을 자랑한다 해놨는데 네. 물론 얘도 직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곡선이 들어가 있지만 네. 그래도 오히려 우리 오디오 파일들한테 익숙한 약간 박스형 디자인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라이프 스타일과 하이엔드를 절묘하게 조합시킨 스피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이제 WAF라고 있죠. 와이프 억셉턴스 팩터예요. 네. 거의 100점을 줘도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싫어할 부인분은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이쁜데 사실은 디자인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오디오 파일들, 하이엔드 오디오를 즐기는 오디오 파일들한테 소리로 평가받아야 되는 게 하이파이 오디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음질적으로도 너무도 인상적인 이제 그런 스피커를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요새 이제 브랜드는 유럽이지만 뭐 중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또 스피커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 홈페이지 가보면 모든 제품은 덴마크 현지에서 수작업으로 생산이 되고 뭐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가죽인가요? 네, 가죽입니다. 천연 가죽이요? 예, 예. 와, 이 인클로저 이 공변 처리도 너무 이쁘고 독특한 게 위에 이제 무슨 통기구 같은 게 있는데 저게 덕트더라고요. 덕트죠. 예. 덕트를 또 상단에 배치시키고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뛰어나지만 이 내부 구조 이런 공부를 해보니까 음질적인 어떤 그 설계를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한 그런 흔적이 결국에는 굉장히 뛰어난 음질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음악 한 곡 들어보고 갈게요. 네. 지금 여기 이제 시청실 만들면서 이것저것 많은 음악을 들어봤는데 이 음악을 여기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게 들린 음악이 있어 갖고요. 리키리 존스라고 네. 미국의 팝 가수죠. 네. 그리고 오텀 리브스를 이 가수의 어떤 개성을 살려서 노래한 게 있거든요. 그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autumn leaves fall by my window. The fallen leaves are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summer kiss,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Soon I'll hear winter song. Down thi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let 자, 첫 곡 들어봤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약간은 위험한 음악일 수 있는 게 이 리키리 존스 이 독특한 비음이 많이 섞인 이 보컬이 이게 오디오 시스템에서 재생되기 되게 힘든 그런 노래를 한번 좀 어려운 노래를 골라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리키리 존스를 요즘 오디오 파일들이 듣나요? 잘 모를 것 같은데. 그저 한 그죠. 10년 전, 15년 전에는 조금 유행했죠. 했었는데 요즘 컴퓨터 스트리밍으로 와서는 개인적으로 이 컴퓨터 스트리밍으로 되게 재현하기 힘든 가수 목소리. 그렇죠. 이게 어른 목소리도 아니고 애 목소리도 아니고 좀 애에 가까우면서도 남자의 목소리에 오히려 가까워요, 보면. 그래서 굉장히 좀 재생하기 힘들죠. 근데 지금 뭐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이 녹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지금 왼쪽 편에 있잖아요, 스피커. 뒤쪽에서 보면 오른쪽이죠. 그러면 상대편, 맞은편 스피커 소리를 듣기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밸런스 있게 녹음이 잘 들려요. 그러니까 마치 공연의 양쪽에서 가운데 앉아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이게 덴마크 스피커잖아요. 덴마크 사운드라고 할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덴마크 소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덴마크는 오디오 강국이잖아. 그렇죠, 강국이죠. 거의 모든 세상에 제일 좋은 드라이버는 거기서 나오고. 그렇죠. 오디오 디자인적인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디자인 오디오의 제일 강자인 비에노, 또 덴마크 브랜드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다른 하이파이 브랜드들 갖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다인 오디오 그렇죠. 덴마크고요. 스캔스픽도 덴마크고요. 시어스. 시어스도 덴마크고. 네. 오디오 테크놀로지도 거기도 덴마크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덴마크의 대학들이 예. 굉장히 음향에 치중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뭐 앰프 쪽도 뭐 예. 그리폰도 있고 뭐 예. 비투스도 있고 정말 덴마크가 오디오 강국이죠.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덴마크 소리는 약간 담백한 느낌, 약간 좀 순박한 소리,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착한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 담백함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덴마크 사운드인데, 그러니까 뭐 오디오가 다 이제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덴마크도 분명히 그 덴마크만의 특유의 사운드가 있는데, 지금 이 리키리 존스 오톰 리브스를 들으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되게 어려운 보컬이다. 이게 이 밸런스가 깨지면 되게 듣기 거북한 비음과 되게 날카로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목소리가 이렇게 되게 가늘고 독특한 음색을 갖고 있는데 아까 노래 중반부에 보면 막 초고역으로 막 치고 올라가면서 음의 폭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정말 자극적이고 거칠어서 듣기 힘든 그런 보컬이 나오는데, 이 시스템에 보면 리키리 존스의 그 비음 섞인 독특한 음색을 좀 기가 막히게 표현해내지 않았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리키리 존스 이 비음 섞인 목소리가 비유하자면 약간 깡통 울리는 소리처럼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잘못하면 신경질적으로 들리죠. 그렇죠. 예. 굉장히 신경적으로 날 수 있는데 어떤 중역대의 그 두툼한 밀도와 질감, 저는 이런 부분이 덴마크 소리의 장점. 그러니까 아주 중역대에 굉장히 조밀한 꽉 찬 밀도를 갖고 있는 그런 소리가 이제 덴마크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장점이 잘 표현이 되면서 굉장히 몽환적이잖아요, 이 목소리가. 예. 그런 몽환적인 목소리를 정말 잘 표현해내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그냥 고역으로 확 가성을 쓰면서 치고 올라가는데도 그 과정이 너무도 매끄럽고, 고음역대에 막 그 노래를 하는데도 소리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도 좋았고, 그 다음에 뭐 관람객들의 뭐 어떤 함성 소리라든가, 이게 라이브 녹음이잖아요. 네. 그런 공간감, 진짜 아까 말씀 처음 하셨듯이
진짜 라이브 공연장에 와 있는 그런 라이브한 느낌. 네. 근데 그게 전체적인 음의 에너지가 가득 들어찬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피커 디자인적인 거를 잠깐 살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븐이란 브랜드 스피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대칭형하고 곡면 구조를 이용해서 내부 공진을 최소화한 설계를 했다. 그래서 이 데이븐 스피커들이 보면 다 동그랗게 생겼어요. 각이 없죠. 예, 각도 없고 그리고 위하고 아래하고도 이게 똑같이 감고 수직으로 떨어지는 스피커가 네. 거의 없고 얘도 이제 그나마 그래도 얘는 옆 모양은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일반적인 형태를 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약간 기울었어요. 이 스피커도. 그래서 그 타임 얼라이먼트 시간축 정렬을 위한 위상의 정확성을 확보를 한 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 디자인이 단순한 어떤 보여주기 위한 독특함이 아니라 음질적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 곡면 설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유닛도 뭐 스캔스픽이라든가 CS라든가 하이펙스가 뭐예요? 밑에 우퍼인데 이 우퍼의 재질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신물질이라서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신물질이라서 요즘 최근에 몇몇 스피커들이 이 신물질을 이용한 우퍼를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질기고 가볍고 마치 한 30년 전에 케블라가 굉장히 유행했듯이 지금 이 머티리얼 물질이 굉장히 유행. 그럼 여기 지금 채용된 이 우퍼가 브랜드가 그렇죠. 하이펙스라는 브랜드에 그래서 이제 덴마크 및 유럽 하이엔드 드라이버 및 앰프를 채용을 하고 또 액티브 스피커도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 창립자가 이제 폴 쉔켈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이분에 대해서 설명 좀 그 독특한데 대부분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 국제적인 하이엔드 회사들의 그 창립자나 주재자들은 오디오 파일이지만 음악 파일이에요. 그건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 공학자들도 있는데 이 양반은 또 물리학 박사예요. 그래서 음향 물리를 굉장히 잘 알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자기가 직접 하지만 그 디자인이 굉장히 음향 물리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디오 기술과 가구 디자인의 융합을 시도해서 리빙룸에서 튀지 않는 하이엔드 스피커를 만드는 게 이 사람 목표라고 하고요. 그래서 성능뿐 아니라 공간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하이엔드 스피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딱 그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퍼런스 원이 나오면서 좀 더 오디오 파일에게 친숙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게 지금 그리고 보면 밑에 스파이크를 안 넣으면 하단도 이렇게 또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용 스파이크가 없으면 스피커가 똑바로 쓰지 않아요. 처음에 왔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단부 곡면도 음질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드라이브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회절되어서 나오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곡면을 만든 거죠. 그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홈페이지에 보면 이 위에 상단 가죽 처리 부분이 하얀 게 나와 있어요. 보면 얼핏 보면 이제 아이스크림 바 같이 생겼는데 그게 사실은 예뻐요. 사진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하얀 걸 주문했는데 연락 오기를 하얀 게 예쁘게 보이긴 한데 그것은 디자인 보여주기 위한 용이고 까만 게 좋다. 그래서 까만 걸 받았어요. 실제 판매도 한 9대1 정도로 까만 게 더 나가고 그래요? 사용자들도 써보면 까만 게 더 좋다는. 아니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봐서 저도 하얀색 너무 이쁜데. 그래서 이제 이 스피커 이 스펙을 잠깐 보면요. 3웨이 베이스 리플렉스형 플로우 스탠딩이고요. 주파수 응답이 29Hz에서 30,000Hz까지. 그러니까 사이즈 대비 29Hz면 굉장히 많이 내려가죠.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그래서 아까 리키리 존스 오텀 리브스에서 이제 초반부에 이제 청중들 박소리가 나고 이제 일렉 베이스가 둥둥둥둥 하면서 초저역으로 내려가는데 그 맨 밑에 낮은 음계까지 계속 음의 에너지를 갖고 가면서 이 발밑으로 꺼지는 듯한 그 저역의 느낌까지. 그래서 이 스펙적으로 29Hz는 분명히 내주는. 그러니까 사이즈에 비하면 진짜 굉장히 사이즈에 비하면 훨씬 잘 나는 거죠. 그리고 임피던스도 4ohm이고 미니멀 임피던스가 3.4ohm이니까 구동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앰프에 무리가 가지 그렇죠. 않는. 굉장히 하드하진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서 감도는 이제 87dB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권장 앰프 출력 100W 이상. 예. 그래서 높이는 한 1m 정도 되고요.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인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개당 42kg니까 무게도 보통 오디오는 무거우면 좋다라는 게 또 일종의 이제 정설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스펙적으로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모델이 데이븐 레퍼런스 1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레퍼런스 1이 제일 상위 모델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 회사에서는 다른 모델은 안 나오고 레퍼런스 모델만 나오는 거죠. 아, 패시브로는. 그러면 이전에 뭐 있었던 뭐 레이라든가 그런 모델은 다 단종이죠. 예. 아, 그럼 이제 그냥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 본격적으로 하이엔드 쪽을 한번 네. 공략을 해보겠다는 네. 이제 그런 네. 생각인가 보네요. 자, 여기서 또 그럼 우리가 음악 한 곡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승록 대표님이 골라주신 DR 빅밴드 에타 카메론이라는 가수예요. 네. 그래서 You've Got a Friend 많이 들어보는 음악인데 이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you're down and troubled and you need some love and care, oh, and nothing's going right. Oh, close your eyes and think of me, and soon I will be there. Oh, to brighten up even your darkest night. You just call up my name, and you know wherever I am, I'll come running to see you again. Just bring some fall. All you got to do is call, and I'll be there. You got a friend. If the sky above you grows dark and full of clouds, and that old north wind begins to blow, well, keep your head together. 자, DR 빅밴드하고 에타 카메론이라는 가수가 부른 You've Got a Friend.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여자가 덴마크 가수입니다. 아, 그래요. 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하마 출신 덴마크에서 활동한 가수로 네. 이게 그 덴마크 음악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가수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한 덴마크 소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리키리 존스하고는 반대 성향의 보컬이에요. 그죠? 네. 굉장히 굵고 이제 힘 있는 보컬을 하는 그런 가수인데 빅밴드죠. 그래서 이 보컬의 이 굵은 에너지가 그대로 함축돼서 다 전달이 되는 그죠? 이 보컬을 들으면서 느낀 게 야, 시스템에 따라서 이 여자 보컬이 약간은 풀어질 수도 있고 약간은 좀 이 가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덜 전달될 수도 있는 곡이겠구나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시스템에서 듣는 이 여자의 보컬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했고요. 덴마크 쪽 스피커나 앰프가 간혹 가다 보면 고역을 약간 좀 억제하려는 듯한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나쁜 버릇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고역 눌리는 느낌도 없이 어떤 고역의 에너지, 중역의 에너지, 저역의 에너지를 정말 밸런스 좋게 잘 이렇게 견고하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이런 음악에선. 그리고 어떤 드럼의 임팩트라든가 이 브라스 밴드, 관악기의 광채라든가 특히 이 색소폰이나 이런 음악이 나올 때 이 굉장히 진한 농도의 음색과 밀도를 표현해내는 바디감. 바디감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러니까 이 스피커의 장점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음악을 우리가 재생을 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튼 이 굵은 톤의 목소리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를 오롯이 다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잠시 끊고 예. 나머지 얘기는 2부에서 또 계속 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죠. 네.